안녕하십니까. 서비스 경영 신모델 서울 대동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부제민 로얄패밀리 최은미입니다. 예, 2021년도 달력이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돌아봐야 되고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다음에 2022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12월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화순 금호 리조트에서 우리 L2L 가족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 L2L 사업자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더 반갑고 다음을 또 기억할 수 있어서 또 설레임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저는 L2L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없어진 은행이지만 조은행에서 15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은행에 들어갈 때는 나는 이제 노후 준비는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은행에 입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다음에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97년도 9월 달에 그때 9월 하면 추석이 있죠. 이제 추석 때쯤 저희 지금 부산에서 조금 전에도 세미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왕성하게 정말 너무나 멋지게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종인 이일수사님 개인적으로 사촌 시아주머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오셔서 혹시 L2L 아느냐, 네트워크 마케팅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못된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관심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임종인 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재수 씨 앞으로 은행 망하는 시대 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97년도 9월 달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은행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불과 4개월도 안 돼서 IMF가 왔고 그 이듬해 98년도 딱 1년 만에 10월 달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집에서 노는데 제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곳이 L2L이었고 2000년도 2월 달에 와서 이 L2L 회사를 알아보고 저는 직장을 찾고 있었고 직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본업으로 바로 이 L2L 비즈니스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멋지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2L 비즈니스를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택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나는 판매 능력이 없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L2L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L2L에 와서 교육을 듣고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L2L 비즈니스는 방문 판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L2L 비즈니스는 조직 구축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복제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랑 똑같은 사업자를 복제시키는 일이 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판매 능력도 없었지만 내가 조직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잘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역할은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때 L2L 비즈니스 선택해서 지금까지 L2L 비즈니스를 너무 멋지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회사도 저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있어서 회사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L2L 회사라는 게 제 사업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도 당연히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든가 내 스폰서라든가 그 다음에 홈미팅, 홈파티, 트라이앵글 미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 사업의 도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직 구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사업적인 도구를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트라이앵글 미팅과
홈 미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트라이앵글 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L2A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트라이앵글 미팅이에요. 자, 요거는 다른 말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호일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스폰서와 그 다음에 나, 사업자와 그 다음에 고객 세 명이서 같이 하는 이렇게 트라이앵글,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그 음악 시간에 많이 사용했던 거죠.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2인 삼각 경기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 트라이앵글 미팅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트라이앵글 미팅은요, 고객은 이게 사업자 본인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를 중매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트라이앵글 미팅에서 사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시면 되냐면요,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시면 정말 멋지게 성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매쟁이 역할을 할 때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만났을 때보다 중매쟁이가 더 말을 많이 하면 그 결혼은 성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젊은 총각과 젊은 처녀를 둘이서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매쟁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사업자 본인은 우리가 스폰서사님을 모시고 나가서 내 고객한테 이 L2A 비즈니스를 전달을 해주고 싶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면 되냐면, 나는 오늘 스폰서사님하고 내 고객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매쟁이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폰서가 오시기 전에 고객하고 앉아서 먼저 한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만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스폰서 사장님을 기다리는 게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스폰서 사장님을 굉장히 우리가 전문 용어로 에디파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을 굉장히 멋지게 우리가 그러니까 멋지게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을 내 고객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L2A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가끔가다 제 파트너의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우리 중요한 분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받나요? 누워서 받나요? 아니면 앉아서 받나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받죠. 그렇게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내 스폰서 사장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객한테 그 설명을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는 고객의 모든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한 분의 고객을 만나고 왔는데요. 스폰서 사장님한테 그 고객의 뭐라 그러죠? 신상조사를 하게끔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기본적인 지금의 현재 상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셋이라서 지금 부수입이라도 올리고 싶어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은 꿈이 너무 커서 커다란 꿈 때문에 뭔가를 찾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러니까 위태로워서 새로운 직장을 지금 구하고 있다든가, 이런 그분에 맞는 주변의 여건들을 스폰서사님께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폰서사님과 첫 대면을 할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스폰서님께 고객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고객에게 스폰서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고객이 있어요. 내 친구가 있으면, 친구야,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내 스폰서님이야, 인사드려 하면은 친구가 인사를 하나요? 스폰서님이 먼저 인사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친구가 먼저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트라이앵글 미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미팅을 할 때 대부분 나는 어디에 앉는 게 중요하냐면, 고객의 왼쪽에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러면은 고객의 왼쪽에 앉으면
스폰서사님의 오른쪽에 앉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조직사회 이럴 때 왼팔이 좋습니까? 오른팔이 좋습니까? 나는 왼팔 역할하고 싶어요? 오른쪽 역할하고 싶어요? 저는 오른팔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스폰서 사장님께. 그래서 내 고객의 스폰서님의 오른쪽에 앉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왼쪽에 앉습니다. 이렇게 앉는 이유는요. 스폰서사님이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설명을 하거나 회사 소개를 하거나 이럴 때 필기를 하실 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가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옆에서 그 스폰서님을 이게 도와드리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자료를 제공을 하거나 이럴 때 왼쪽에서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서 제공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실수도 안 하고. 그래서 고객의 왼쪽에 내가 앉고 스폰서님의 오른쪽에 내가 앉는 게 굉장히 그 트라이앵글 미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고객을 만나서 저희 L2L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 같이 연결해서 절대 중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제가 중간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화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고 혹시 우리 스폰서사님께서 L2L은 1986년도에 설립이 됐다. 이렇게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197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근데 그거를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 사장님 그거는 우리 L2L은 73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중간에 일어나는 거. 우리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스폰서사님이 지금 L2L 비즈니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가 왔다고 중간에 일어나서 제가 자리 이석을 하면요 고객의 그 흐름이 완전히 깨져서 고객은 누구를 쫓아다니냐면 초대한 저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제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과천 시민회관에서 저희 그룹이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초대 고객을 한번 초대를 했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예전에 타 네트워크도 했고 굉장히 우리 일을 하면 너무 멋지게 하실 분이어갖고 제가 그날 초대를 해서 세미나를 듣고 그분이 중간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일사님께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일삼이 열정적으로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그 L2L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이 비즈니스 전개하는 방법도 그 다음에 수입이 되는 방법도 막 설명을 하시면서 그분이 FC로 출발을 하려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나의 스폰서 사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마무리 잘 해주시겠지? 이러고서 제가 자리를 중간에 떠서 세미나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소비자로 남아있지만 저희 L2L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세미나를 하러 중간에 일어나서 나갔지만 내가 초대한 고객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스폰서사님이 면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절대로 일어나거나 그리고 전화가 온다고 저도 나가서 저희 파트너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들이 전화를 중간에 받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중요한 전화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려고 꼭 그 시간에 왜 일어나는지 저도 실수를 했지만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L2L 사업자님들 절대로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트라이앵글 미팅 우리가 밖에 현장에 나가든 아니면 센터나 DI에 초대가 돼서 미팅을 하든 앞으로 진행하는 L2L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업자의 자리보다는 스폰서의 자리에 훨씬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사님이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끼어들거나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정말
간곡해서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다이어리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스폰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 다이어리에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 사업 노하우가 됩니다. 내 L2L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커다란 무기가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고객하고 접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스폰서 선생님이 면담하시는 내용을 적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 적은 내용이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커다란 사업적인 도구가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그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긍정의 마음으로 스폰서 선생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중간에서 그냥 받아서 적으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요. 제가 L2L 비즈니스를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안타까웠냐면요. L2L 비즈니스를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분은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으로 가는 분은 안타깝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안타까우냐면 이 비즈니스를 하기는 할 건데 방법을 몰라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서 결과가 노력에 비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거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만 이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 커다란 힘들이지 않고도 회사 튼튼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방법을 몰라서 조그만 그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고 또 제자리로 가고 포기도 못하고 그러신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미팅에서 제가 드리는 몇 가지 말씀만 조금 지켜낸다면 너무나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이 모든 거,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를 존경의 마음으로 기다린다, 스폰서님을 고객한테 소개한다, 그 다음에 나는 스폰서의 오른쪽에 앉는다, 중간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폰서 삶을 100% 신뢰하면 돼요. 저는, 제가 왜 저도 그런 행동을 했었고, 또 많은 내 파트너들이 트라이앵글 미팅이나 미팅 시간에 왜 이런 것들을 많이 실수를 하나, 왜 많이 놓치나 생각을 해보니까 100% 내 스폰서 삶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라이앵글 미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홈미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일을 진행을 할 때 대형 센터에서 이제 커다란 센터에서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눈높이에 맞춰서 내 사업자를 성장시킬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을 했던 것이 뭐냐면 홈미팅이었습니다. 자, 홈미팅을 하면 사실은 홈파티하고 조금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 밖에 나가서 홈파티를 하는 목적은 뭐죠? 당연히 매출 증대겠죠. 왜냐하면 상품을 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그 홈파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홈파티 하는 거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지금은 라파도 있고 수지기도 있었지만 제가 2000년도에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주로 누벨마리 가지고 홈파티를 많이 했습니다. 자, 홈파티와 홈미팅의 차이점을 조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홈파티는 주로 생각을 할 때 낮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홈미팅은 밤에 합니다. 자, 그러면 꼭 낮에 하고 밤에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홈파티는 아주 편안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한 만남. 그 다음에 상품을 주로 체험하신 분들의 모임. 그 다음에 건강에 관심이 있은 분, 아주 편안한 모임을 홈파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홈파티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홈파티의 목적은 뭐냐면 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홈파티를 여는 게 진정한 홈파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홈파티를 가서 매출액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벨마리 홈파티를 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옷을 입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있거나 한 분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모여서 제가 누벨마리를 입히고 나오면 당연히 매출액은 일어나겠죠. 근데
홈파티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요. 사업자를 발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가만히 보시면 10시 30분에 상품 세미나가 이루어지고요. 11시 반에 사업 세미나가 꼭 이루어집니다. 자, 제 밑에 파트너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동에서 사셨던 분인데 제가 초창기 때 일했을 때 저희 사업 파트너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서 여기 역삼동, 제가 여기 본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였거든요. 이쪽에 올라고 그러면 꼭 도착하는 시간이 11시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시만 되면 집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상품 세미나도 온전히 1시간을 못 듣고 사업 세미나도 1시간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됐어요. 왜냐하면 상품 세미나도 1시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라요. 그 다음에 사업 세미나도 30분 정도밖에 못 들으니까 앞에만 듣고 저녁에 결론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품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업 세미나에 초대를 하면 이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홈파티의 목적은 상품 세미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매출액은 일어나지만 거기에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우리 홈미팅에 초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홈미팅은 그러면 뭐냐? 집에서 하는 미팅입니다. 자, 사무실에서 하는 미팅도 홈미팅이라고, 소그룹 미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홈미팅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내 결단한 파트너,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 파트너를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미팅에서는 주로 사업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저는 이 일을 진행을 할 때 주로 홈미팅에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1대1로 결단한 제 사업자가 있으면 그분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훈련시키는 시스템으로 제가 홈미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1박 2일 프로그램도 2년 정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DIA도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저는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홈미팅입니다. 1대1로 아니면 1대2로 아니면 1대3 정도 돼서 아주 소규모로 내 파트너를 훈련시키는 그 시스템이 홈미팅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저희 파트너들하고 즐겁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지금 매뉴얼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거와 맞물려서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몇 년간에 일해온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 조직을 깊이로 쭉 내려가는 행동보다는 매출액을 위해서 많이 뛰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전달을 할 때 조직도를 어느 날부터 들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조직도 없이 그냥 머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밑에 윤창진 사장님, 허명옥 사장님, 뭐 누구, 그러면 알아, 그분 밑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 손에서 조직도가 없어졌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6개월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화면에 길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가방 속에는 항상 이렇게 조직도가 들려져 있습니다. 두세 장. 제가 직접 관리하는 분들을 하고, 이 속에는 그분이 들어간 회원번호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거를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희 가족분들한테, 특히 경영자 사장님들께 저한테 면담을 하러 올 때 조직도 없이 오면은 제가 면담 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판매 목적으로 하는 방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희 경영자들한테도 제가 사무실에 뭐 DIO나 군포 DIO나 관악대강 DIO나 아니면 여러 DIO에 가서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거는 같이 앉아서 조직도를 점검하는 거를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경영자사님이 나한테 면담을 하러 올 때 조직도 없이 그냥 입만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조직도를 가지고 일하는 게 더 중요한 매뉴얼로 제가 개정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는 제가 언제부터 그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 혼자 있을 때부터 그리는 겁니다. 제 가족에게 조직도를 그리라고 했더니 많이 생기면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생기면 못합니다. 진짜로 많이 생기면 그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직도는 언제부터 그리는 거냐면 나 혼자 일 때부터 그려서 그분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일을 진행을 하면 아마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직도 속에서 성장을 했고 RF로 승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조직도를 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후원하던 순간 어느 한순간부터 제가 조직도가 제 손에 없어지면서 아마 조금 일하는 방법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시청하시는 우리 엘투 가족 여러분, 나부터 조직도 그리고 내 파트너한테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줘서 정말 우리 권리소득을 위해서 멋지게 엘투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 멋진 엘투를 만나서 저도 20년 넘게 엘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서 저와 똑같은 그런 사업 파트너를 더 많이 배출하고 더 많이 성장시켜서 엘투에서 멋진 리더가 되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